수질 대기, 이게 수질 대기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자. 지금 대통령도 지금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여기는 좀 이런 문제는 안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재생용지로 만든 공책을 사용한다. 재생용지가 뭐예요? 종이를 재활용을 해서 재생용지로 만든, 좀 질은 안 좋지만 공책은 뭐 그냥 필기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써도 되는 거죠. 또 상수원 주위를 보호하고 깨끗이 한다. 상수원이라는 게 뭐예요? 상수원. 상수원. 물 좋은 거? 물 위에 있는 거니까 뭐예요? 우리가 수돗물이라고 그러잖아. 수돗물.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보관해 놓은 그 위에 있는 걸 상수원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한강에 물을 먹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한강에 먹으면 팔당댐 위에 있는 거. 하류에 있는 물은 주로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가 폐수물이 나온 거잖아요. 상수원. 예? 상수원에서 주위를 깨끗하고 해야죠.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데 그 옆에다가 막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수원. 그래서 또 환경 마크가 표시된 상품을 이용한다. 환경 마크가 있어요. 또 쓰레기는 분리해서 종류로 해놓는 거죠. 또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모두 태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38번 소연인의 마을의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연인의 마을 사람들이 노력해야 할 일을 두 가지 선택하십시오. 벽이나 상점 간판이 지저분합니다.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많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만 열심히 쓴다. 구석진 곳에 쓰레기를 치운다. 상점 간판을 달지 못하게 한다. 낙서로 더러워진 벽을 새로 칠한다. 비누나 샴푸 등의 합성 세제를 적게 쓴다. 조금 문제가 어려운데 한번 볼게요. 벽이나 간판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석진 곳에 쓰레기가 많잖아. 그러니까 구석진 곳에 쓰레기를 치우고 상점 간판이 지저분하다 해서 달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달긴 해야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또 뭐예요? 낙서로 더러워진 벽을 또 새로 칠하죠. 자기 집 앞만 열심히 쓸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집만 깨끗하고 남은 데는 다 더러워지잖아요. 또 그다음에 비누나 샴푸 등의 합성 세제를 적게 쓰는다. 지금 여기에는 벽이나 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았지 비누나 샴푸에 대해서 쓰는 것은 그거는 수질에 대한 문제예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이해돼요? 어려워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하면 안 나온다고 할게. 어때요?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요. 어렵다고, 정선희 씨가 어렵다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더 쉬운 거 나오죠?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지금 여기보다는 마을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마을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마을 주민이 100명이 찬성을 했어요. 반대가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장을 설치했습니다. 이거에 관한 것은 무슨 거예요? 민주적인 방법. 2번 다수결. 뭐예요? 다수결. 이런 거 나와요. 이런 정도는 풀 수 있겠죠? 쉬워요? 막상 풀면 또 당하지 마시고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방금은 조금 어렵게 한 거죠. 전화, 인터넷, 통신 이성의 발달로 인해 생활 모습의 변화를 잘못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지금 현대는 전화, 인터넷, 통신 이성이 하는 거죠. 생활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또 다른 나라와 가까워지죠. 또 전통 문화가 어떻게 돼요? 잘 보존돼 있죠.
보존됩니까? 상관없죠. 이게 전화 인터넷 한다 그래서 뭐 여러 생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전화도 인터넷이 다 된다고 한국서는 곧 있으면 전화도 지금 인터넷에 되게끔 돼 있거든요. 40번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자유에 어디에 속하는 자유입니까? 언론의 자유에. 종교의 자유는요? 종교의 자유는 내가 종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중국은 거주 이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내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상해 시민을 가면 갈 수 있어요? 못 가? 예? 살 수는 있어요? 주소를 못 옮기잖아요. 주소 옮길 수 있어요? 상해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인간이 많아서 그러긴 하지만 내가 서울 돈이 있으면 서울에 살잖아요. 그러면 서울 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상해 시민이 됩니까? 공산당이 되면 상해 시민이 돼요? 아, 상해 집을 사면 시민이 되는. 아, 비싼 거 사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제도가 바뀔 것 같아요. 국적도 돈이 많으면 집 사면 영주권 준답니다. 중국에. 중국 사람들한테 100만 달러인가 투자하면 영주권 주겠다 그러네요. 행정관청에서 한 일을 손해를 본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재판은 뭐라 그래요? 행정재판. 아까 말했죠. 민사재판, 형사재판은 알고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이다. 행정재판. 근데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국가의 상대라는 걸 알려주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권리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봐야죠. 청구권, 국민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자유는 뭐예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가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다 이 말이에요. 생존권은 뭐예요? 생존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참정권. 예, 참정권이라 그러죠. 평등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남성, 여성 나누지 않고 종교, 기독교, 불교, 직업 등에 의해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다.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교육과 의무는 뭐라 그랬어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4대 의무는 그 전에 시험에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면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4대 의무는 알아야지. 국방, 교육, 근로, 납세 의무. 대통령의 의무에 해당하는 거 44번. 국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영토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자기 고장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지 자기 고장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는 누구예요? 구청장이나 시청이겠죠. 또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죠. 또 방송이나 언론 매체의 거주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45번. 이제 이게 권리면서 의무를 풀어놓은 겁니다. 교회 다닌다?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한다. 그건 뭐예요? 교육받을 의무, 교육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학교에 공부한다. 내 집 앞을 깨끗이 청소한다? 권리면서 의무는 아니죠. 교육의 의무하고 근로의 의무. 일하고 공부를 하는 거는 권리면서 의무다. 자유권에 해당하지 않는 거 46번 볼게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재산에 대한 권리 갖죠. 내가 뭐 돈만 있으면 집 10채도 살 수 있죠. 개인이 살고 싶은 거를 선택할 수 있죠. 또 국민은 신분이나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법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적인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법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적인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자유스럽게. 자유라는 거는 뭐예요? 자유.
영어로 프리덤이라 그럽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스러워요.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또 종교도 내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거를 선택할 수 있고 뭐예요? 법에 의하지 않고 신체적인 구속을 당하지 않아. 이런 거 있겠죠.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신체로 구속당하잖아요. 구속.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신분이나 성별 등의 차별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등권이라는 거죠. 에? 이거 좀 자유권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4대 권리, 5대 권리인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시험에는 지금까지 의무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권리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할까 봐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는 뭐예요?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자유는 뭐예요? 국민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법률에 의해서만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포분이 여기서 하는데 내가 쌍문역에 가지 말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유스럽게 내가 쌍문역까지 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자유권이라. 그러면 평등권은 뭐냐? 모든 국민은 남자든 여자든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직업에 있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다.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좀 물어보는 게 뭐냐? 자유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유권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자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법에 의하지 않고 신적인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자유권이지. 내가 살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죠. 내 자신의 자기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다. 맞아요, 틀려요? 신분이나 성별에 차별받지 않는다. 그거는 뭐예요? 평등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5번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적인 구속을 당하지 않으니까 자유스럽다 이 말이지. 자유스럽지 않는다. 좀 어렵네요.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좀 어려우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나오면은 뭐, 할 수 없고, 찍으시고. 권리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회는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의무를 또 강요를 많이 했더라고. 권리보다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이 권리를 주장하시면 돼요. 자유스럽게 살 수 있고 또 내가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차별하지 마라 이거죠. 또 내가 국가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거죠. 다수결은 나옵니다. 다수결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하게 하고 소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수 의견을 결정이 됐을 때는 소수 의견은 무시됩니까? 아주 중요한 일은 참석한 사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였을 때는 토론 안 하고 오면 독재주의가 되잖아요. 충분한 토론 1번은 맞죠? 소수 의견이 나 이거 쓰레기장 설치하면은 뭐 우리 구 내에서 쓰레기장 설치하면 좋은데 냄새나고 그러니까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나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4번하고 5번이 있어요. 다수 의견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소수 의견은 무시해요? 무시하지 말아요? 무시한다? 무시합니까? 안 무시합니까? 아주 중요한 일은 참석한 4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 소수 의견은 무시해요? 어렵네요, 이게.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나 소수 의견은 무시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소수 의견은 존중을 하지만 이미 결정이 됐지만 그 자체 소수 의견은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뭔 말이냐면 이미 쓰레기장 결정이 됐어. 그렇지만 그 의견을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에서도. 결정은 이미 됐어요. 결정했단 말이에요. 결정. 쓰레기장은 설치됐어요. 그러면 반대한 사람들을 아예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한다. 48번 다음 일상생활 속에 볼 수 있는 실천한다. 마을은 마을 사람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일을 함께 해낸다.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힘을 모아 강제로라도 해결한다. 강제로라도 해결한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이. 국가는 국민의 대표와 공무원들이 중요한 일을 의논하여 해결한다. 국민의 대표니까 공무원들만 하면 안 되니까요. 49번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이 아닌 것은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정당도 정치 참여할 수 있죠. 국민투표할 수 있죠. 신문의 의견 표현하는 거죠. 국회의원 입후보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방법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선거에 투표하는 정치 참여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거죠. 텔레비전 프로그램 참여에 토론하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 가입하면 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치인이 된다. 이거는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권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해당되는 법은 국가 최고의 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자. 최고법은 뭐라 그랬어요? 헌법이라 그랬죠. 형법은 형사 사건에 관련해서 법을 해놓은 거고 상법은 기업에 관한 거를 해놓은 거죠. 조금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의 댓글 중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는 것은 좀 이것도 좀 어려운 건데 한번 넣어봤어요. 아버지께서 친구의 사업전 5천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그 친구분이 돈을 갚지도 않고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먼저 누워 계십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민법에 관련 사항이잖아. 민사법. 그래서 민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버지께 민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세요.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3번 더 많아요. 이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구하세요. 재판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으니 신중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해요. 재판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3번. 4번이 마가 틀렸죠.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는 걸 뭐라 그런다? 상권 분립이라 그러죠. 상권 분립. 그걸 이제 상권 분립이냐 물으면 어떡하냐. 이틀 남아가지고.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견을 무엇이라 하며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려면 이를 존중해야 된다. 53번 다음 글의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견을 뭐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시민에 대해서 여론을 느껴보잖아요. 여론. 예? 사람들은 여론을 느껴본다. 여론. 방송은 아니잖아요. 선거는 투표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견,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대통령 집권 초기에 해보니까, 이런 말 하면 또 이명박이 또 대통령이 싫으니까 그러는데, 장관이 보니까, 교수 같지 않은 사람, 돈 먹고 매운 사람, 맨 그 정치권에 있는 장관들이 막 이상한 사람들만 왔잖아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전부 돈 주고 장관 낸 놈들이야.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좋은 여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치 지지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개각을 했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이. 좀 이런 말 하면 좀 안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이죠. 대통령. 국회의장은 국회라 그랬죠. 다음 중 대통령이 하는 일은 아닌 것은
국무회의라 그랬죠. 국무위원들, 장관을 국무위원이라 그럽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부정한 행동을 한 국회의원을 벌준다. 벌주는 경우는 누가 하는 거죠? 법원에서 하겠지. 법원에.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에요. 또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주요 공무원을 임명하고 또 국군 최고 지도자나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행정부의 수반이라 그럽니다. 행정부의 수반. 수반이라고 그런다. 수반. 여기 보면 이게 제일 높은 우두머리로 오는 거죠. 57번 국회는 국민을 위하여 뭐를 만든다? 법을 만드는 입법을 한다.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뭐라 그래요? 법을 만드는 곳은 법 만드는 곳 어디예요? 국회. 헌법 1조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헌법 1조 2항에 말한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금 내는 것 4대 의무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러니까 2번이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는 국방의 의무라 그랬고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정치 참여 방법은 무엇이냐? 뭐예요? 투표. 선거지, 선거. 선거라 그랬죠, 선거.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 국회의원 하면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지방자치에서 하면은 선거라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선거다. 선거.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선거라 그런다. 4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어떤 의무에 해당하는가? 세금 낸다. 그럼 납세 의무인데, 요새 4대 의무가, 지금, 국가에서 지금, 귀화시험에 4대 의무 이런 것은 너무 쉬우니까, 면접에서 물어보겠다. 면접에서 물어본다, 이 말이야. 정선영 씨한테, 당신 군대 안 갔는데, 군대 가는 걸 뭐라 그러냐? 그럼 국방의 의무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64번,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투표를 뭐라 그래요? 국가의 중요한 일. 국민투표라 그러잖아요. 국민투표. 선거를 통해 뽑는 사람들끼리 묶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시장, 도의원이죠. 도의원. 구의원도 뽑죠. 국회의원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군수는 뽑아요. 1번. 우체국장은 임명직이죠. 도지사 뽑아요. 교육장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교육감 뽑습니다. 교육감. 군의원 뽑아요. 소방서도 국가에서 임명하죠. 국무총리는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뽑아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죠. 근데 국회의원은 뽑잖아요. 최고 기본법이다. 전문 본문 130점이 부칙 6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이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가 뭐냐? 동사무소를 말해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옛날에 동사무소를 지금 동주민센터로 바뀌었어요. 서울 시내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다. 면사무소, 읍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하죠. 일기예본 어디서요? 기상청. 돈을 빌려주는 일 어디서요? 은행. 아파트 분양은 민간건설에서 하겠죠. 범죄인 구속은 누가 해요? 범죄인 구속 경찰인가요? 구속. 범죄인 구속시킨다. 검사들이 한다고 봐야죠. 여기 68번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은 무엇을 위한 항쟁인가? 무엇을 위한가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 철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한다. 이런 거 다 아시지만 그래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나왔죠. 새마을운동. 볼게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로 전국에 걸쳐 농촌을 잘 살게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이 운동의 명칭은 무엇인가?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 신촌운동이라 그럽니다. 중국말로 신촌. 신촌운동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또 그 다음에 부모님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낸다. 가정에 필요한 돈은 누가요? 가족이 마련하는 것처럼
나라에 필요한 데는 국민이 마련해야 된다. 예? 납세 의무죠, 납세 의무. 납세 의무. 71번. 선거가 내일인데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걱정이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할머니 투표를 대신해 드리면 되잖아요. 안 돼. 할머니가 투표를 대신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할 수 없어. 그것은 민주선거의 어느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직접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72번) 국회가 하는 일을 모으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법을 만든다. 맞죠? 1번 국군 통솔하다 누가 해요? 대통령. 재판을 담당한다. 법원. 예산안 심의한다. 기억 리을이죠. 그 다음에 선거 시민의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해 바르게 말한 사람 모두 고른 것은 선거는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일 뿐이지 참여라고 보기는 어려워. 말이 잘한 것 같지는 않았네요. 지연이는 엄마가 반상에 나가서 우리 동네 일을 논의하는 것도 참여라고 볼 수 있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시청 공무원인데 사람들이 신고한 불편사항을 해결하려고 애쓰셔. 이런 것도 참여야. 맞아요? 틀려요? 공무원이 당연히 하는 거지 뭐 이걸 참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요? 어때요? 공무원이 시청 공무원인데 신고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러 애쓴다 이 말. 이런 것도 참여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월급 받고 공무원은 자기가 국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라고 볼 수는 없죠. 난 지난달부터 환경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거 참여예요? 아니에요? 참여죠. 이거는 공무원은 직업이에요. 직업.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75번 우리 지역의 살림을 맡아서 보는 곳은 아닌 곳은 어디예요? 우리 지역의 살림 맡아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군청 맞죠? 시청도 맞고 시청도 맞고 살림하는 곳이니까 시군, 구청, 도청 도에 있는 걸 도청이라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하는 일은 어느 것인가? 세금 거두어 드린다? 아니잖아요. 국세청이잖아요. 날씨를 관측한다 어디에? 기상청이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 것은 국회죠. 학생들을 가르친다. 학교죠. 법을 집행한다. 집행은 어디서 해요? 법원이죠. 국회에서 하는 일 중 국무총리 임명하는 것 관계가 있는 것은 좀 어렵네요. 국정감사, 법률 제정, 임명 동의, 예산 심의, 법률 집행. 국무총리 임명할 때는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명 동의. 동의란 말이 동의해야죠. 동의. 의견을 동의한다. 임명 동의한다. 예산 심의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 그러잖아요. 민주선거 네 가지 원칙은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다. 대리선거 안 한다 그랬고요. 78번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을 적당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모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민주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국민이 뽑는 대표가 정치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무조건이란 말도 들어가면 안 되죠.